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책임 있는 소비 생활 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소비자 기본법에 제시된 소비자의 8대 권리와 소비자의 5대 책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인데, 자, 소비자 기본법을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소비자의 권익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고, 그러니까 더 올리고, 소비자의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소비자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법 내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소비자가 갖추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역할에는 5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획득자가 있어요. 이제 획득자는 말 그대로 수입, 소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소득을 벌어들인다라는 뜻으로, 우리 소득이 있어야 뭔가 구매하고 구입하고 소비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소득을 벌어들인다라는 의미의 획득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분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 소득을 어디에 얼마나 지출할 건지 그리고 저축할 건지를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잘 나누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소비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 있는 구매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구매자로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상품들을 우리 앞 영상에서 배웠던 것처럼 상품을 비교, 대한 평가를 해서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구매 의사 결정을 하는 그 역할을 구매자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비 생활에 우리 이 단원에서 배우는 역할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말 그대로 구입한 상품을 좀 올바르게 사용하고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자,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자, 마지막에 구입했던 물건들, 다 쓰고 난 물건들을 올바르게 처분하는 것도 소비자가 갖춰야 될 역할 중에 하나죠. 처분자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좀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하는 소비자의 역할로서 윤리적인 소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부터 윤리적인 가치 판단에 따라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자체의 소비 생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거래상의 윤리, 도덕, 생산자로서 판매자로서의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고 그냥 막 무작정 물건을 막 망가뜨려 놓고 막 환불해 달라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 운동에 참여한다. 요즘 그 환경을 생각해서 에코 제품, 업사이클 제품 이런 것들 판매하는데 그거에 이제 앞장서서 그런 운동에 참여한다거나, 그다음에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비윤리적인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을 사지 못하도록 불매운동하는 거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또는 기부나 나눠 쓰는 재활용이라고 하는 거에 참여하는 것도 윤리적인 소비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즘 그 기후 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친환경 제품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개발도상국의 그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아이, 아동 노동을 착취하거나 이런 방법의 노동이 아닌 공정한 방식의 대가를 지불하고 노동자를 구해서 노동하게 해서 만든 상품을 구입하는 운동. 자, 이런 것들이 다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 윤리적 소비를 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언급되어 있는 소비자의 8대 권리부터 8대 권리라고 하는 거 보니까 8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8가지의 권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전할 권리입니다. 말 그대로 상품이나 우리의 서비스 때문에 신체나 우리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 될 권리를 가진 거죠. 안전할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는데 물건이 상품이 상처가 잘 나게끔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거에 인체에 무해해야 되는데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다거나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안전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권리, 우리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알 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품이나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합리적인 구매사 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들을 수집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자, 그럴 때 생산자나 제조자나 이런 사람들이 판매자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는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또는 알 권리를 갖는다고 해요. 자, 이걸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선택할 권리예요. 강요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품이 거기에서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팔아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것에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겠죠. 자, 소비자가 상품이나 구매 장소, 가격,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휴대폰 살 때 여러 가지 종류의 휴대폰이 있고 요금제가 있는데 이거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거죠. 소비자로서. 그 다음에 피해를 입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안전한 권리가 있는데 그 상품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으면 그거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피해 입은 것을 보상해주는 권리.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 소비자의 권리나 이런 유익을 위해서 만든 권리 중에 하나인데요. 소비자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거나 소비자 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일본하고의 한일 관계 문제 때문에 일본 제품을 우리 사지 맙시다 라고 하는 불매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불매 운동도 가능하고요. 그 제품에 대해서 우리 사지 말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자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소비자 기본법에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라는 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을 사잖아요. 구매를 하면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비자 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게시판에 남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의견을. 자,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사용해보고 구매해서 사용해보고 생산자에게 구매 후 후기라든지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 등을 얘기하고요. 그게 그런 나라에서 생산자의 회사, 기업에 반영된다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권리죠. 엄밀히 따지면. 네. 자, 그다음에 7번째, 소비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지금 이 소비자로서, 청소년 소비자로서 8대 권리를 배우는 것도 소비자가 책임 있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권리자가 뭐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환불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우리 소비자로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가져요. 그러니까 에너지도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안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쾌적하지 않은 공간에서 공기가 정화가 안 된다든지 환기가 안 된 시설에서 그런 소비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권리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또 요즘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권리, 이 8가지 권리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 8가지 권리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는 또 5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우리가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라면 소비자의 책임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비자의 주권을 올바르게 실천하고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책임도 있어요. 자, 첫 번째 책임은 비판 의식을 가질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품질이 적당한지를 생각해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음을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수 있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문제 의식, 문제 인식의 책임이 있고요. 두 번째, 참여할 책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해야죠. 그러니까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나 귀찮아 안 할래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할 책임이 있는. 세 번째로 우리가 소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포장재나 이런 것들도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매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소비자니까 물건 사는 것이 사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문하는데 환경 이런 거 생각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소비자 기본법에 소비자가 갖춰야 될 책임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소비 생활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체 행동을 할 책임도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불매운동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소비를 할 수 있게 단체를 만들거나 그 단체에 소속돼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사회적 책임 말 그대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적절한 소비는 하지 않겠다. 또 이런 소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될 책임.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회에 살면서 소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장받아야 될 권리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나 책임도 있잖아요. 소비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의 5대 책임도 소비자 기본법에 제시하고 있어요. 소비자 책임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사례를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